자율주행 시장의 개화로 테슬라의 대규모 수주 뉴스가 나오고 애플카에 대한 협력 기대감으로 인해 최근 전장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테슬라, 애플의 대규모 투자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종목 탑5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지민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내용은 바로 애플과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 움직임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탑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슈 보셨으면은 아실 겁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는지. 일단 첫 번째, LG노텍이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대량 공급 추진했다라는 부분, 그죠? 그러면서 또 한 번 LG노텍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애플과 협력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애플이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애플카 TF를 또 꾸려서 국내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을 하기 위한 업체들을 물망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었던 흐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애플카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움직임,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반영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실제로 더 점점 커지고 있는 움직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LG전자 역시도 이틀간 11%나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의 바탕에는 벤츠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의 흐름으로 인한 오늘 또 주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환 금융투자에서 나온 자율주행으로 카메라 업황이 달라진다라는 이 리포트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눌러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에서 최근에 또 주요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한 저도 요즘 많이 또 참고하는 증권사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자, 봅시다. 카메라가 자율주행 최대 수혜 부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최대 수혜 부품. 자, 테슬라 대규모 수주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LG노텍에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LG노텍을 포함한 전체 전장 카메라 산업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자,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로 전장 카메라의 본격적인 성장이 감지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에 국내 기업들이 돋보일 수 있다고 하죠. 왜? 글로벌 카메라 부품사 다수는 원래 한국 또는 중국 기업인데 최근 미중 분쟁의 심화로 인해서 국내 카메라 부품사들이 북미 유럽 고객사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타 IT 부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전장 카메라란 뭐냐? 이제 자율주행,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전장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장 카메라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이기도 하고 이제 막 시장이 개화했다라는 부분, 그다음 미중 분쟁 반사 수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장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 시장이 원래 기본적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갔었느냐?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시장이 완성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 대표적으로 애플, 삼성전자, 기존에 화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화웨이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거의 다 밀려났다시피 됐고, 이제 화웨이 대신에 이제 샤오미가 많이 떠올랐는데, 궁극적으로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요 3파전, 지금은 샤오미죠. 3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 기존의 스마트폰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뭐예요? 애플 또는 삼성전자 또는 화웨이 내지는 샤오미에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뭐예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찾았죠. 그게 바로 자율주행 차다.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이 이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율주행차 외부 인식 주요 장치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총 5단계.
현재로서는 3단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4, 5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3단계는 뭐냐?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필수 조건 충족하에 차량을 주행하면서 운전자가 필요는 하지만 모니터링이 불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자, 기존의 레벨 0, 1, 2, 3에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점점 어떻게 됐냐면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엑셀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는 계속 잡고 있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도로가 잘 뚫려 있고 차가 많지 않은 고속도로 위주로만 아무래도 차선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맞추는 부분에 대한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이 됐었다. 그게 이제 레벨 2 단계까지였는데 여기에선 레벨 3로 넘어오는 상황에 지금 놓여졌다. 그래서 운전자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차선도 다 어느 정도 좀 탈 수가 있고, 그죠? 다만 혼잡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차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브레이크 내지 회피하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좀 더 개발을 해내야 되고, 아무래도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신호 상황 등등에 대한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좀 더 수집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레벨 4로까지 가기에는 좀 위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레벨 4는 뭐냐면 특정 조건에서 모든 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운전자 제어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운전자가 실제로 진짜 운전대를 잡지 않고 그냥 계속 탑승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물론 특정 도발 상황에서는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벨 5는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입니다. 그냥 아예 운전자 없이도 모든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이 그냥 주행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사실 25년 정도가 나와야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레벨 3까지는 거의 부분 완료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차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이 되려면 자, 일단은 물체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물체가 뭐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자동차가 신호를 인지하고 멈추거나 가고 그 다음에 옆에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의 인지하고 피하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멈추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지 작업, 즉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가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로 물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카메라는 영상으로 물체를 구분하는데 거리 측정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레이더는 전파로 물체 거리를 측정하는데 악천후에서의 관측이 가능하나 정밀함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기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라이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레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후 강의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거고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라이다는 이렇게 360도를 인식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레이다는 앞뒤로 해가지고 전후방 차량 또는 이렇게 인식하는 게 바로 레이더고 카메라는 신호, 차량, 보행자를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완성차 업체 중에 라이다랑 카메라를 같이 사용하거나 레이다랑 카메라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통상적으로 공통분모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카메라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는 업체가 바로 카메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랑 비교를 했을 때 전장 카메라는 어떠한 또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ASP가 높다. ASP가 뭔데요? 단가입니다. 단가.
개당 단가. 자,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카메라는 개당 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였는데 차량용 카메라는 30,000원 내지 50,000원이래요. 무려 거의 한 5배 가까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채용량도 다르대요. 채용량이 뭐예요? 하나의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가 다르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평균적으로 대당 3, 4개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는 궁극적으로 대당 10개 내지 15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 거의 4, 5배 가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단가도 높고 들어가는 개수도 많으니까 어때요? 자동차 하나에만 납품을 하더라도 카메라의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카메라 시장을 봤을 때 물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자동차는 아직 필수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대중교통을 대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긴 했지만 아직까진 필수제가 아닌 만큼 시장성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긴 하죠. 차이가 나서 전체 카메라 시장,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14억대. 근데 자동차 카메라 시장은 0.9억대.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침투만 한다면 대당 들어가는 개수가 높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 캐파로는 거의 비슷한 캐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 플러스 알파의 시장 열 때 그 알파의 크기가 기존 시장보다 비슷한 만큼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게 바로 이 자동차 카메라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근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봤을 때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 중에 이 자율주행차 부분으로 기대감이 높은, 좀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테슬라랑 애플카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뭐 소니카도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현대차, 뭐 기아차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테슬라, 애플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품을 공급하는지 마는지가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공급을 한다면 그 해당 카메라 업체가 돋보일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기존 카메라 업체들은 단순 IT 부품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PER 10배 내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전장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성장성을 평가를 받아 재평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내 전장용 카메라 기업 대표적으로 LG노텍, 세코닉스, MC넥스, 삼성전기, 파트론, 옵트론텍 등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존 밸류 대비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기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국내 전장 카메라 1위 기업은 일단은 LG이노텍입니다. 왜 그렇냐? 자, 보시면 전장 카메라, 즉 차량용 카메라 전체 매출액을 봤을 때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MC넥스고, 그 다음에 세코닉스, 삼성전기, 파트론입니다. 근데요, 자, 실적 개선 강도가 돋보이려면 전장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장 매출 비중은 세코닉스가 높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카메라라는 게, 네? 자, 카메라라는 게 기존에는 어디에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다. 스마트폰.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전장까지도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장. 자동차. 여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 하자면 앞으로는 사실 메타버스도 될 수는 있어요. 메타버스에도 AR 시장으로 가게 됐을 때는 AR 시장, 즉 현실이긴 한데 초현실로 갔을 때 현실을 기본적으로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기에는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AR 메타버스 시장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또 카메라가 들어가는 시장이 더
열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관련된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많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장 AR 쪽으로 이제 펼쳐나가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매출이 많았었던 업체들이 아무래도 전장 관련된 매출 비중은 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지금 이 전장 시장이 개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은 요 구간에서 점점 이런 식으로 커져가게 될 건데, 커져갈 때 있어서 자 보세요. 현재 요만큼의 구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매출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LG이노텍인데, 여기서 자 카메라 전체 매출의 캐파에서 전장 쪽으로 가장 많이 치우쳐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세코닉스다 라는 말이에요. 요 말이 이해됐겠죠? 그래서 전장이 지금은 요 정도 캐파지만 점점 캐파를 커질 만한 사이즈가 놓여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시장이 캐파 자체가 더 커지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 말이에요. 근데 전장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커질 만한 시장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체 매출의 비중이 전장 쪽이 크다면 이런 애들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장 카메라 매출 비중이 세코닉스가 거의 35%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전장 카메라 시장성이 성장함에 따른 기업의 실적 성장이 역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C넥스, LG노텍, 파트론, 삼성전기입니다. MC넥스는 안정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2위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올해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파트론이 또 높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체 매출액은 LG노텍이 높고 매출 비중은 세코니가 높고 성장률은 파트론이 높은데, 그냥 딱 중간 단계 안정적인 포지션은 MC넥스고, 그 다음에 테슬라, 애플 벤더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됐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카메라 산업은 침체되고 있는 반면에 전장 카메라는 개화 중이다. 자, 모바일 카메라 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업체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그만큼 경쟁업체가 많은 만큼 단가가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1개에서 2개, 3개, 4개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 이상 늘어가긴 좀 쉽지 않고, 그죠?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경쟁업체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단점은 있다. 그래서 카메라 산업을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스마트폰 시장을 보는 것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전장 쪽과 AR, 즉 메타버스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화 중이기 때문에, 개화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경쟁사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고 단가를 높게 측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선점만 한다면 충분히 이익적인 부분이 금세 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자동차의 반자율주행과 주행 보조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이미 자동차에 5개 내지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작년 기준 카메라 시장 금액 규모의 모바일과 비교할 시에는 아직 미미하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반자율주행 도입이 본격화되고 자율주행이 상용화된 시점에는 더욱 가파른 고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미 자동차 내 카메라 확대 채용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면, 그 다음에 중앙면, 측면, 후면 각각의 360도 두루치기로 다 탑재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지금은 반자율주행이라서 이만큼 들어가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라면 더 많은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 이미 작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카메라 시장은 향후 당사의 전망치를 상회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신한에서 예상해 놓은 전망치가 이 정도라면 더 전망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아까 ASP 단가 한 개당 단가가 3만원이라고 측정을 했는데 이게 현재 국내 카메라 공급사들 중 가장 낮은 기업의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5만원, 맥시멈 5만원으로 봤을 때 시장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카메라 역할이 기존의 단순 시야 확보 내지 주행 보조, 시야 확보에서 앞으로는 주행 보조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량 증가와 부가가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반적인 카메라 밸류체인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정해놓은 이미지일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강의를 할 거긴 한데, 일단 카메라에서 중요한 거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일단 좀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모빌리티에 대한 모멘텀. 모빌리티가 뭐예요? 자, 모빌리티는 이동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사실 대표적인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의 지금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 게 뭐예요? 일단 현재까지 전기차였고, 전기차에서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충분히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밸류체인의 주가 상승 역시 테슬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카메라 전장부품 모멘텀 역시도 테슬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으로 워낙 또 많이 앞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의 부분을 공급한 다수의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테슬라를 넘어 전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해봐라. 테슬라 애플카의 서플라이 체인 조성 움직임에서 카메라가 돋보일 수가 있다. 왜? 카메라는 전장 부품 중 자율주행과 직결되는 기술 변화 부분군이기 때문에. 아하. 자, 그래서 테슬라 또는 애플의 낙점을 받은 기업들의 모멘텀이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렇기에 과연 테슬라랑 애플이 어떠한 카메라 모듈을 따올 것인가, 그것에 좀 주목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아까도 봤다시피 LG노텍, 삼성전기, 세코닉스, MC넥스, 파트론, 옵트론텍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탑5는 요 정도가 돼요. 카메라 쪽으로는. 첫 번째 LG노텍, 글로벌 탑티어의 전장 카메라 공급사입니다. 탑티어 누구? 애플. 애플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거의 대부분 LG노텍이 공급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애플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본다면 그 카메라 모듈을 아무래도 LG노텍이 또다시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뭐예요? 아까도 봤다시피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대량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건 사실상 LG 이노텍이다. LG노텍이라는 기업은 제가 워낙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기업인 만큼 많은 분들 잡고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2위 MLCC 기업이자 북미 전기차 업체 협력사예요. 전장 비중이 5% 정도 되는데요. 자, 아까 요 테슬라 업체 그 관련된 기사 보시면 여기 뭐라 그러느냐? 테슬라는 지난해 삼성전기와도 4,900억 규모의 전장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중국 시장용 전기차에 합재할 부품을 삼성전기 중국 공장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 삼성전기도 테슬라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테슬라는 매해 전기차 생산량을 크게 높이고 있고, 올해 200만 수준으로 작년 대비 2배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LG노텍과 삼성전기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아무래도 가장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LG노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노텍 오늘 나온 리포트도 굉장히 좋아요. 자, 최근에 목표가를 40만원으로 상향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오늘은 50만원으로 또 상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느냐, LG노텍이 향후 글로벌 산업의 메가트렌드인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핵심 업체로 판단이 된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고객 기반의 애플 중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의 글로벌 빅테크 업체로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LG노텍은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필수 기술인 광학기술, 인식해, 3D 입체 영상 구현과 통신기술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서 LG노텍 전장부품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올 여름 뉴욕 증시 IPO 예정인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가 상장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의 전반적인 관련주들이 또 기대감을 많이 받게 될 건데, 그렇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노텍 주가가 PER 8.6배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미래 사업 가치가 사실상 미반영된 가격이다. 너무나 싸다. 여전히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세코닉스인데요. 세코닉스가 글로벌 2위 전장 카메라 렌즈 기업입니다. 글로벌 2위에요. 글로벌 2위. 자, 그래서 얘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전장 비중이 무려 60%예요. 세코닉스는 특히나 어떤 모멘텀까지 갖고 있냐면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GPU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얘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자, 세코닉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해서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까지 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 글로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C넥스는 국내 고객사의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 고객사의 카메라 관련 시장점유율 1위에요. 1위.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자, 요렇게 고객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모바일 쪽으로는 삼성전자, 다른 쪽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쪽으로도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표적으로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 쪽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넥스 자율주행 관련 보유 기술도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코닉스도 요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론인데, 파트론은 신규 공급에 성공을 해가지고 전장 카메라 매출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자, PER이 10배 이하면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 PER 여전히 9배 정도 수준인 LG노텍, 그 다음에 9배 정도 수준인 파트론, 그 다음에 8배 정도 수준인 LG전자, 8배 정도 수준인 BH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뭐 11배 정도,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죠. 세코닉스도 11배 정도, 그 다음에 MC넥스는 13배, 14배 정도.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PER 기준 조금 비싸긴 하네요. 옵트론텍이 좀 비싸서 전 뺐어요. 20배가 넘기 때문에 옵트론텍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싼 애들이 LG노텍, 뭐 세코닉스, 삼성전기, 파트론 뭐 이런 애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게 뭐냐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글로벌 MLCC 시장 2위입니다. 2위. MLCC가 뭐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에 반도체 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도체 칩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류가 일정량, 필요한 만큼만 딱딱딱 일정량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에너지 효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량이 안 생기고 과부하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MLCC입니다. MLCC는 전류에 관련된 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탑재가 되어서
전류가 일정한 사용하는 만큼만 들어가게끔 하는 게 바로 MLCC의 역할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메타버스에도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자율주행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MLCC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늘어났겠지만 자율주행, 기존 차량 대비 자율주행 차량으로 봤을 때 3배 이상 MLCC가 탑재할 증가량이 전망이 잡혔기 때문에 MLCC도 대표적인 자율주행 대표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 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충분히 또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LG노텍, 그 다음에 MC넥스, 그 다음에 파트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누구? 세코닉스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노텍. 자, 제가 이때 당시에 계속 강조드렸죠. 이때 박스권 딱 보고 나서 웬만하면 박스권 하단이면은 사 모아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박스권 상단 뚫고부터는 그냥 여지없이 쭉쭉쭉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사셨다면은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거의 100% 90%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겠고 좀 더 수익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연간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하게 성장 전망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얘가 혹시라도 메타버스에 관련해서도 기존 애플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에 대한 신규 고객사를 또 확보를 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카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더 큰 성장 모멘텀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C넥스도 보시면 사실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대한 부재 때문에 가장 또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자, 올해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또 전장 실적이 또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의 성장세 전망 좋고요. 최근 분기 실적 들어와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작년 3분기부터 회복을 하면서 어때요? 꾸준한 실적 성장 전망치 잡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 어떻습니까? 얘는 중기적인 추세를 한번 쫙 그려봤을 때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기적인 추세. 그래서 웬만하면 요 중기 추세 하단 한 45,000원, 4만원대로 내려오면 땡큐하고 살만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기적인 추세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코닉스 보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어떻습니까? 분기 실적 들어와 볼게요. 오호라.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좀 나올 전망이 있겠구나. 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자, 작년 대비 올해 내년까지도 충분히 특히나 올해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차트상에 봤을 때 어때요? 얘는 자, 큰 하락 추세를 아직 뚫지 못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봤을 때 여기 15,000원 구간대에 강한 저항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대에 분할 매도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뚫는 순간부터는 수익을 키워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최근 흐름 본다면 8,000원 구간대 강한 지지라인 잡고 나서 만원대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이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요 구간대 단기적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4,000원대 구간까지는 왔다 갔다 좀 기간 조정을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만원 구간 아래로 간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론 보시면은 자, 기업적으로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보시면은 자, 20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네요. 오케이. 자, 분기 실적 들어봤을 때 작년 4분기 이후로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잡히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이제 만원 구간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으로 좀 체크가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차트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여기 직전 구간의 고점 라인대 12,000원 구간대가 1차적인 지지 구간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2,000 구간대로 아래로 내려온다면 만원 구간대로 최대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15,000원 내지 17,000원 정도 구간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 구간대로 올라온다면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을 좀 해놓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봐야겠죠? 삼성전기 봐야겠죠. 자, 삼성전기도 역시 보시면은 기업적으로 실적 보세요. 분기 실적 탄탄합니다. 안정적이네요. 굉장히 기복도 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전망. 연간으로 봐도 꾸준하게 19년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까지 꾸준하게 탄탄하게 성장 전망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상의 흐름 보시면은 어때요? 자, 좀 길게 일단 월봉 길게 좀 볼게요. 워낙 좀 큰 대형주다 보니까. 자, 크게 월봉상의 추세는 좀 요렇게 잡혔었는데 지금 한 타이밍 요 월봉 추세의 중간 부근에 지지를 한 차례 받아주면서 반등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 1차적인 매집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눌려준다면 2차 매집 타이밍은 15만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만원대가 워낙 또 강한 지지 라인대가 되겠네요. 요 라인대에 딱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 추세 기울기를 그대로 한번 저점으로 갖다 이어 붙여 봤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어때요? 딱 그 지지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해준 모습, 1차 매집 구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계적으로는 21만원대, 요 구간대가 단기 분할 매도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만약에 얘를 수익을 키워가고 싶다면은 쭉쭉쭉쭉 키워가서 한 22, 3만원대 이상 노려보는 전략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메라 쪽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갈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AI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AI 강의를 하면서 거기 또 핵심 수혜가 될 만한 게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가의 성장 흐름이 기대가 된다. 왜? 실질적인 실적이 꽂혀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개화 단계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 또 누가 있느냐,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차차 제가 차근차근 강의해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장 힘든데 힘들 때일수록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포기하면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목표치, 목적지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잊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내가 가야 할 그 방향, 그 길을 명심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길이 없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묵묵히 나아가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셔서 분명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파트너 이시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뿅.